이런 것들이 인체에 적합하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실리콘처럼 인공적인 보형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거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성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인 무보형물 코 수술 남자 편을 준비했습니다. 원장님, 무보형물 코 수술이란 무엇인가요? 무보형물 코 수술 이런 것들이 이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시아인 코성형 같은 경우는 코끝이 낮고 콧대가 낮다 보니까 코끝도 높이고 콧대를 높이는 수술이 주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콧대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보형물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실리콘 보형물이 있을 수 있고, 과거에 한때 유행했던 고어텍스나 실리메드, 실리텍스 같은 보형물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런 부작용을 싫어해서 코 재수술에 사용하는 자가 진피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우리가 치과에서 임플란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형물 자체가 임플란트인데 콧대에 이런 실리콘 보형물을 넣지 않는 수술을 무보형물 수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장님, 보형물은 무엇이 있나요?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 보형물이 있고요. 실리콘 보형물이 가장 오래 사용된 이유는 우리 인체에서도 이물 반응이나 면역 반응에 대해서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실리콘 보형물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어텍스 보형물도 있었고 메쉬나 매드포 보형물도 있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서 실리콘 보형물보다 못하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메가덤이라 그래서 사람의 진피, 기증 사체에서 얻어낸 진피를 이용해서 보형물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인체에 적합하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실리콘처럼 인공적인 보형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거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리콘만 사용 안 하면 되는 건가요? 메가덤 이런 거는 안전한가요? 우선은 보형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콧대를 높이는 목표로 사용을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보형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실리콘만 피하는 게 아니라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콧대를 높일 수 있는 인공적인 재료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게 무보형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보형물 코 수술 같은 경우 내 콧대 자체가 높으신 분들한테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성분의 코 전후 비교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술 전 모습을 보면 콧대 자체, 비근점 자체는 내 쌍꺼풀 높이에 맞을 정도로 높은 거에 비해서 코끝이 살짝 처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콧대를 무조건 높일 필요가 없고 코끝 위주의 수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보형물 수술이 추천이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콧대가 낮은데 내가 실리콘 보형물을 쓰기 싫다 그래서 메가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한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정확한 컨센서스라고 우리가 이제 의학적 합의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충분치는 않습니다. 콧대에 삽입할 수 있는 메가덤 자체가 나온 게 10년이 채 되지도 않았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재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내가 코 수술하고 나서 1, 2년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지속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을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메가덤이나 알로덤이나 이런 기증 진피, 다른 사람 몸에서, 다른 사람 사체에서 떼어낸 진피 같은 경우는 여러 재건 분야들, 유방암 재건이라든지 아니면 화상 치료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콧대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콧대 같은 경우는 다른 부위와 달리 피부가 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혹시 조직 유착을 일으키거나 나중에 제거를 원할 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제거가 될 수 있을 때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 불확실한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무보형물 코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무보형물 수술이 이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작정 콧대가 낮고 콧대가 엄청 낮아서 난 코를 높이고 싶은데 무보형물을 원해요. 그래서는 될 수는 없고요. 내가 갖고 있는 조건 자체가 내가 매부리 코고 콧대 자체가 높은데 코끝만 이렇게 처져 있는 경우, 아니면은 콧대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코가 화살코처럼 처져 있어 갖고 그 각도만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남자 환자분 사례고요. 수술 전에 보면 콧대도 굉장히 낮고 코끝도 낮아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반듯하게 올리기를 원하셨는데 실리콘 보형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엉덩이 진피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자가진피 사용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지만 흉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사용하지 않길 원하셨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귀형골과 귀뒤 진피를 미간에 이렇게 이식을 해서 조금 높이는 쪽으로 활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콧대 자체도 내가 실리콘 보형물처럼 길게 높일 수는 없지만 내가 미간의 특정 부위 한 1cm, 2cm 정도만 높이고 싶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귀에서 채취한 진피 등을 사용해서 그 부분만 살짝 보강을 해서 높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실리콘 보형물이 추천되는 경우에도 무보형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만약에 이제 보통 제가 CT를 보고 실리콘 보형물 사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제 추천이 되는지 보게 되는데, 내가 나한테 추천되는 높이 자체가 실리콘 보형물이 4mm, 5mm 정도, 경우에 따라 6mm, 7mm
보형물일 경우에는 수술을 저는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콧대는 높이지 않고 콧구만 높일 경우 이게 코 모양 자체가 반버선처럼 올라가면서 남성적인 이미지 자체가 아예 여성스러운 코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이 안 돼요. 남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직선 반듯한 코를 원하기 때문에 코끝이 높아지는 것만큼 콧대도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4mm, 5mm 이상의 실리콘 보형물이 추천되는 경우에는 무보형물 수술 자체는 저는 하지 말거나 아니면은 수술 자체를 다시 고민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에 비해서 나한테 추천되는 보형물이 한 2mm에서 3mm 정도, 그럴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콧대 자체는 많이 높이지 못하는 만큼 코끝도 화려하게 높일 수는 없지만 내가 좀 자연스러운 모양을 원하고 아까 보여드린 이런 사례들처럼 미간만 살짝 귀리 진피를 사용을 해서 한 1mm, 2mm 정도만 높여도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코끝이 확 높아지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라인이 개선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보형물 같은 경우는 실리콘 보형물이 몇 mm 추천되는지 한 2, 3mm 추천되는 경우에는 무보형물로 할 수 있는 조건은 있고요. 그에 비해서 내가 4mm 이상 높은 실리콘 보형물이 추천이 되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무보형물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남자의 무보형물 코 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았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